이제 커널 PCA입니다. 커널 PCA. PCA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게 선형 변환을 이제 다룬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선형 변환. 비선형, 선형이라는 얘기는 뭐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선형은 직선적 특징, 직선적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직선이 아니라 곡선적 특징. 그래서 이 선형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다지 저는 막 좋아하진 않는다 그랬었죠. 왜냐면 곡선도 선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선형은 이 직선이라는 특징을 얘기하고요. 비선형은 곡선적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커널 PCA 할 때 이 커널이란 말 있잖아요. 커널. 우리가 앞에서 커널이란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커널 어디서 들었죠? 커널을? SVM. 예, SVR은 이제 SVM. 그렇죠. SVM이 이제 그 저기 총괄적인 얘기고 서포트 벡터 머신인 거고 서포트 벡터 머신 갖고 리그레션을 할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리그레션 숫자를 예측하면 SVR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고양이야 개야 뭐 어떤 남자야 여자야 뭐 그런 걸 판별할 때 SVC 서포트 벡터 머신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SVC 그래서 일반적으로 SVM 일반적인 건 SVM이고 그걸 하면서 서포트 벡터를 갖고 뭘 하는 걸 하면서 우리가 커널 함수 얘기를 하면서 했었어요. 왜 했죠 그때? 그 비선형적인 그런 특징들을 경계를 나누려고 이제 했었죠. 비선형적인 경계를 나누려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그림 그리려니까 뭐 요렇게 요런 식의 이제 데이터들 여기가 클래스 1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려서 클래스 2 클래스 3면은 얘를 선형적으로 나누긴 좀 곤란하잖아요. 선을 이렇게 그거나 이렇게 그거나 클래스 1하고 2를 어떻게 나눌 거냐. 선을 뭐 무지 많이 그리면 될 수 있겠죠. 그 뭐 그런 걸 하는 게 뭐 사실 디시전 트리긴 한데 막 이제 엄청나게 그래도 얘를 잘 못 나누잖아요. 못 나누는데 얘를 요런 경우 요거를 그 커널 매핑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2차원인 거를 3차원으로 얘를 이제 이동해 갖고 우리가 이 산을 이제 여기 이렇게 높은 산을 유지한다 그러면 요 점들은 요 가운데 점들은 위쪽에 이제 모여 있겠죠. 그다음 요 중간 점들은 요 정도 위치에 이게 등고선처럼 보이나? 좀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야 돼. 등고선처럼 보입니다. 아 보입니까? 예. 이렇게 그려주면 좀 더 보일라나요? 아이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나누면 이제 여기 나눌 수가 있을까? 선형으로. 요거 이상이면 예, 요거 이상이면 예, 요거 이하면은 예,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높은 차원에 가서 이제 그 선형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이제는 요 반대인 경우로 이제 할 거예요. PCA는 차원을 축소하는 거잖아요. 차원 축소하기 위한 차원 축소하기 위한 커널을 하는데 사실은 얘보다는 다음에 나오는 LLE가 더 이런 걸 좀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A를 이런 이제 그 비선형적인 데이터를 차원 축소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한 노력이 이제 커널 그 PCA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스위스롤을 이제 그 차원으로 이제 지금 요 차원으로 간 거거든요. 여기 몇 차원인 것 같나요? 몇 차원처럼 보이나요? 그냥 봐서는 우리가 그 눈으로 보는 건 2차원 이게 책에 나온 그림인데 이제 그림이 아마 그냥 봐서는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건 뭐 그냥 봐서는 우리 눈에나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2차원이나 3차원밖에 없으니까 이게 2차원이나 3차원 아니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축을 드립다 많이 그려놨어요.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기호가 뭔지 아세요? 여기 요런 기호. 처음 봅니다. 네? 처음 본다고요. 무한대 아닌가요? 무한대요, 무한대. 우리가 리미트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디멘전이라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무한대 디멘전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무한대 디멘전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데이터를 상당히 높은 차원으로 이제 그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선형적인 요 상태에선 뭔가 선형적인 모양이 나올 거야 해서 요 선형적인 2D를 뽑아낸 거예요. 무한대. 요 상태에서 이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상태에서도 2D를 잘 뽑아낼 수 좋은 2D를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요 상태에서 뭐 모양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무한대로 이제 간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 2D 형태로 이제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얘들이 여기 이렇게 이제 차원 축소가 되면서 이 정보가 좀 유지가 된 것처럼 보이나요? 정보가 유지됐다는 건 뭐냐면은 가까이 있던 놈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던 놈이 멀리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얘 가까이 있던 놈들하고 멀리 있던 놈들 이제 그렇게 되는 건지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래 보이죠. 그래 보이는데 이런 노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커널 PCA인 거고 커널 PCA인 거고 주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커널 PCA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파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거 파이 매핑 함수 어떻게 이렇게 매핑할 거냐 이 파일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우리가 커널 SVM에서 썼던 그 RVM Radius Based Function 뭐 선형 커널 쓸 수도 있고 Radius Based 커널 쓸 수도 있고 시그모이드 커널을 쓸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한 걸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르면 되는 거긴 한데요. 되는 거긴 한데 이 좋은 걸 고르는 게 그다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책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은 뭐냐면은 의문을 뭐냐면 이렇게 커널 PC를 커널로 선형을 쓸 수도 있고 레디어스 베이스드 펑션을 쓸 수도 있고 시그모이드 레디어스 베이스는 이제 주로 가우시안 펑션만 그런 건데 쓸 수도 있는데 했는데 했어요. 한 건 좋아. 한 건 좋은데 그럼 얘가 얘로 변형한 게 좋으냐 얘로 변형한 게 좋으냐 얘로 변형한 게 좋으냐 그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 커널 선택이나 커널에는 또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따라붙는데 어떤 값이 좋았냐 어떤 값이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정보를 많이 유지하는 저차원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방법이 또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비지도학습인 경우 이게 명시적인 성능 측정 기준이 없어요. 사실 지도학습이면은 좀 쉬워요. 자 원래부터 이게 요 스위스롤도 그래요. 스위스롤도 지금 색깔이 다르게 칠해졌다는 거는 얘가 이제 뭔가 레이블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레이블이 돼 있으면은 펴봐갖고 이렇게 차원 축소한 다음에 이게 자기들끼리 가까이 있냐 색깔끼리 진짜 가까이 있냐 그걸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이게 이 차원 축소가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가 있는데 지도도 가능하고 비지도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 뒤에 이제 한번 보고 지도인 경우는 여기 자기끼리 모여 있냐를 갖고 이제 어느 놈이 좋으냐 하면 되는데 비지도인 건 그거에 명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만드는 노력을 좀 했어요. 해서 이제 그 로지스틱 회귀 갖고서 이제 정확 어느 게 더 좋으냐를 하는데 그거는 사례로 말로 하는 것보다 사례 소스 코드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재구성 오차 이렇게 매핑한 다음에 이제 얘는 3차원이고 얘로 가버리면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니까 얘로 비교하기는 곤란하고 이게 무한 차원이기 때문에 얘를 3차원으로 매핑할 수도 있어요. 3차원으로 매핑하면 3차원 대 3차원이니까 이제 얘네 둘이 빼보는 거예요. 이걸 재구성 3차원으로 재구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3차원으로 재구성한 거랑 얘랑 차이를 이제 빼보면은 이게 잘 정보를 유지했으면 얘 빼기 한 게 작을 거야 라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한다. 복잡하죠? 재미없으니까 이거 잊어버리시고요. 뒤에 나온 걸 하시는데 일단은 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좀 보죠 뭐.
소스 코드가 이제 사실 여기 855 라인, 그러니까 이 8장의 소스에 855 라인에 977 라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은 갖고 계신 소스 라인 수랑 좀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그 예를 드느라고 프린트만 자꾸 넣잖아요. 넣은 상태의 소스이기 때문에 그 원래 소스랑은 딱 맞진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근처에 갈 겁니다. 자, 커널 PCA 예를 들면서 책에 이제 그 사용한 데이터가 스위스 롤이잖아요. 스위스 롤은 이제 그 사이클 런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make 스위스 롤 그 데이터를 메이크 해봐. 그다음 노이즈 정도나 그 포인트는 1000개 만들어줘. 하면 요 X에 이제 1000개가 만들어질 거고 T에 그 스위스 롤의 군집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X하고 T가 이제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그걸 갖고 커널 PCA를 하는데 커널을 여기서 뭘 썼죠? RBF를 썼습니다. RBF. Radius Based Function. 그 다음에 커널 PCA에 들어가는 C하고 감마 중에 감마를 0.04.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감마가 어떤 역할을 하죠? 감마가? 모자에 그 네? 모자 그 데이터 얼마 모아주느냐. 예. 예. 감마가 큰 건 뭐죠? 크면은? 모자의 둘레가 큰 거죠. 예. 데이터의 둘레가. 아니요. 아닌가? 좁아진다. 아, 감마 커서 좁아지나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x제곱이기 때문에 예. 감마가 커지면 확 줄어들어요. 그 아, 중심에서. 그렇군요. 예. 익스포넨셜 이게 그 가우시안 펑션을 보시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 붙는 게 감마고 x제곱이거든요. x가 조금만 변해도 이 감마가 커지면은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민감해진다는 거죠. 민감. 아, 네. 그 데이터에 민감해져서 이제 꼬불꼬불해져요. 꼬불꼬불 경계가.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 감마를 얼마나 줘야 좋은 거냐 뭐 그런 걸 모른다 이거죠. 어쨌든 여기서 감마를 이제 0.04로 해서 요 데이터 스위스로를 갖고서 이제 심플해요. 커널 PCA라고 하고 그냥 PCA가 아니라 커널 이제 뭐 PCA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수행시키면은 결국 PC에서 피 트랜스폼을 한다 이거죠. 피 트랜스폼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하면은 여기 X 리듀스가 이제 축소된 차원. 근데 몇 차원으로 축소됐을까요? 폰트가 2개니까 2차원. 예? 2차원은 여기 N 컴포넌트에 적어놨잖아요. 2차원. 네네. 2차원으로 축소해줘. 그러니까 원은 3차원으로 축소해줘. 그럼 3차원 하시면 되고. 근데 원래 메이크 여기 스위스를 3차원으로 이제 3차원 데이터니까 이거 3차원으로 축소해달라는 건 축소해달라는 건 아니죠. 뭐 1차원 여기 1로면 1차원으로 축소를 해주겠죠.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는 이제 커널을 여기 하나를 보여준 거고 리니어, RBF, 시그모이드를 하는 걸 이제 하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서는 그 RBF 같은 경우는 감마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감마하고 코에피션트 뭐 해서 했고 그런 필요한 걸 이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Y 값을 타겟을 이제 T가 0보다 큰 거랑 작은 거랑 이제 한번 나누어서 T가 원래 메이크 할 때 이 T가 어떤 값이 나왔었죠? 그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얘가 이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값이 아니고 숫자 값으로 나왔었죠. 숫자 값. 근데 이제 요 T를 요 Y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위한 걸로 이제 변환을 시켜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뭐 Y 값을 이제 따로 이제 뭔가 쓰려고 이제 한 건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커널에 대해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T 값을 유지한 상태로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리니어로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요게 리니어죠. 요게 시그모 리니어한 형태로 이제 요게 이제 RBF 요게 시그모이드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별로 재미있나요? 뭔가 좀 좋아진 거 같나요?
이건 뭐 거의 뭐 3차원에 있던 걸 2차원으로 그냥 가져온 거, 얘네 두 개는 그런 것 같고, 이 RBF는 이제 뭔가 그 무지막지한 변환을 한 것 같아요. 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뭐 종모 그 어떤 뾰족한 종 모양으로 만들어서 차원을 아주 그 무한 차원 갔다 온 모양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스위스롤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지금도 얘기 드리지만 뒤에 오히려 데이터 이렇게 그 스위스롤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LLD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뭐죠? 매니폴드 러닝이.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아까 교과서에서 뭐라 그랬죠? 리니어가 나은지 RBF가 나은지 또는 이제 뭐죠? 그 시그모이드가 나은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인버스 트랜스폼을 이제 하는 거죠.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그걸 이제 본 경우 이거는 RBF에 대해서 인버스 트랜스폼 해서 몇 차원 여기서 인버스 트랜스폼은 몇 차원이 되는 거죠? 여기 그 2차원으로 축소된 게 여기서 보면은 그 리니어도 그렇고 RBF도 그렇고 시그모이드도 그렇고 다 2차원 타겟으로 해서 줄여놓은 거죠. 근데 원래 차원은 3차원이 있죠. 그래서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얘는 이제 3차원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뭐 궁금하시면 여기서 찍어 보시면 되죠. 뭐 여기서 프린트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x 언더바 인버스 얘가 이제 몇 차원일까? 한번 뭐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뭐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그래도 찍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차원, 2차원, 3차원 뭐 XYG라고 뭐 얘기해도 되나요? 어쨌든 3차원으로 인버스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차원으로 하면은 이제 얘는 무한차원 갔다가 2차원 갔다가 다시 3차원으로 온 거잖아요. 3차원으로 온 거에서 그 어쨌든 3차원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뭐죠? 얼마나 재구성 그 오차가 얼마인지를 이제 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요건 뭐죠? 여기 이게 요거랑 다른 건 뭐죠? 여기 사실 지금 여기서 그 리듀스 된 거에서 이제 그 3차원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은 요 X는 3차원에서 이제 그냥 X 리듀스라 그러는데 이게 리듀스가 됐을까요? 차원 디폴트 이제 n 컴포넌트는 안 줬잖아요. 안 줬기 때문에 얘는 리듀스라는 이름은 붙였는데 아마 그냥 3차원일 겁니다. 2차원이네. RBF가 원래 위에 그 클래스 정의할 때 2차원으로 정의했었죠. RBF라는 요거 RBF PCA가 이제 커널 여기서 2차원으로 지정했으니까 2차원으로 줄어든 거고 다시 이제 돌아온 거. 이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이건 뭐냐면은 이 리듀스가 된 거 맞고요. 2차원이 된 거 맞고 2차원이 된 거 맞고 2차원은 그냥 그리면 사실 요게 몇 차원인가요? 3차원 축이 없죠. X축, Y축. 이건 2차원 된 그래프고 3차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비교하는 건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소스. 여기 보시면은 어느 차원이 어떤 그 파라미터가 제일 좋은가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리드 서치를 이제 쓴 거고요. 그리드 서치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파이프라인이 뭐죠? 파이프라인은 이제 여기 먼저 커널 PCL 해봐.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그레션인가요? 클래시피케이션인가요? 얘는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죠? 판정을 의미하는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클래시피케이션인 거죠. 이름이 리그레션인데 로지스틱이니까 얘는 그 판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우리가 기억할 거는 y를 만들었었죠. 여기 t는 이제 숫자 값이라고 그랬어요. t는. 근데 여기서 y는 0하고 1. 그냥 6.9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별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0,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0, 1을
그 판정해 보도록, 그러니까 변환된 상태에서 영의를 맞춰 보도록 한 거예요. 잘 맞추면은, 잘 맞춘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야, 가장 베스트 핏이야 라는 걸, 좋은 이제 그 차원 축소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건데, 뭐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별로 재미없는데, 여기서 이제 서치를 몇 가지나 한 건가요? 서치를 예? 세 가지? 세 가지인가요? 여기가 감마가, 여기 우리가 서치할 그리드의 파라미터가 감마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세 개.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커널이 몇 개죠? 2개, 2개. 그럼 몇 개죠? 6개. 6개. 6가지를 얘는 순식간에 이제 해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뽑아낸 거면 여기 어레이 뭐 해서 뭐 했는데, 전체 6가지 이제 그 파라미터 보시면 6개를 순식간에 계산해서 그 중에 베스트를 이제 뽑아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그 베스트 요 그거에 대해서 컴포넌트 RBF 그 베스트 그 파라미터가 이제 그 아까 구해졌죠. 구해져서 감마가, 그때 감마가 0.43이니까 그걸 갖고서 이제 트랜스폼하고 이제 그 재구성, 다시 3차원으로 왔을 때 이제 그 에러, 그러니까 원래하고 아이고 에디턴 프리이미지하고 이제 여기 재구성된 x하고 차를 보면은 그 32.7, 이게 뭐죠? 점값을 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 민스퀘어 에러가 32.7이야 라는 거고, 사실 요거 하나만 구한다는 거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다른 놈은 이 민스퀘어 에러가 이제 더 크더라 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 커널 PCA에 평가를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차원 축소에 있어서, 그 비선형 차원 축소에 있어서 얘보다는 요 다음에 배울 LLE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은데, 근데 상황의 데이터셋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LLE로 매니폴드 러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니폴드 러닝의 한 예를, 이제 매니폴드 러닝에 대한 그 컨셉추얼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얘기한 그냥 스위스 룰이잖아요. 요 매니폴드, 그러니까 겹쳐지는 스위스 룰이란 게 이렇게 서로 겹쳐지나요? 김밥 말듯이 면이 겹쳐지는 건데, 요거를 이제 매니폴드 러닝을 한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 작은 부분 뭐 작은 부분은 선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으면 조금씩 이렇게 펴나가는 거죠. 이렇게 펼쳐 나가면은,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 보면은 요 측면 있죠. 요 축 있잖아요. 근데 요 작은 부분을 이제 그 하나의 선형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 옆에도 이제 그냥 그 펼쳐진 그 하나의 그 평면이라고 보고, 평면은 평면, 요 평면들을 여러 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다음 이쪽 부분을 만들고, 그다음 이쪽 부분까지 만들어서 하나를 엮으면 요런 평면이 되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이렇게 매니폴드였던 게 유니폴드, 하나의 이제 펼쳐진 형태로 이제 배워나가는 이런 형태의 컨셉으로 만약 할 수 있다면 아까 뭐 커널 PCA니 뭐니 그런 복잡한 것보다 이게 훨씬 좀 나은, 시각적으로 나은 느낌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확실하게 나은 건 맞는데, 데이터가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매니폴드 러닝이란 건 이걸 이제 펼쳐주는, 이렇게 그 컨셉추얼하게는 얘를 그 막 섞여 있는 게 펼쳐주는 그 수학적 단계다라고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니폴드 러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로컬리 리니어 엠베딩인 거고요. LLE, Locally
지역적으로 리니어, 선형, 평면, 뭐 선형, 직선적인, 직선, 선형 그래 직선의 그 형태로 인베딩 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책의 293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293페이지에 나온 그림은 뭐죠? 요거죠, 요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죠? 펼쳐진 스위스롤은 오른쪽은 압축돼 있고 이쪽은 이제 모여 있잖아요. 왼쪽은 이제 확장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LLE는 매니폴드를 모델링하는데 잘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요 말을 들으면은 항상 왼쪽에선 펼쳐져 있고 오른쪽에선 이게 모여 있는 게 LLE야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원리부터 설명하고 이걸 설명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이제 좀 뭐 해야 되는데 그 책에는 수식이 막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아규먼트가 이제 이렇게 돼서 가장 요 가까운 점끼리 선형을 만들어주는 근처에 만약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지정해 놓고 이제 그 가장 선형성을 유지하는 수식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관심이 있으면 찬찬히 뚫어지게 이제 보시면 아마 그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뚫어지게 봐보시고 관심 있고 어쨌든 원리 자체는 그 지역 선형성 말 그대로의 지역 선형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가까운 이익끼리 직선 그 평면 연관성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컨셉을 이제 해서 뭐 고차원에서 그 저차원을 유지한다 뭐 요 컨셉인데 그거를 컨셉추얼하게 하는 그 이해만 하셔보자면은 요거예요. 요거 지금 뭐 이렇게 구부러진 거에서 요 주변에 정해진 점수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를 정해요. 얘들은 평면에 있어. 그럼 평면에서 실제로는 이제 만약 3차원이면은 여기 3차원 거리인데 그거를 평면에서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게 거리를. 3차원이면은 XYZ 그 거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개 여기 요것도 그냥 눈으로 보면 2차원 같지만은 여기 차원이 몇 개죠? 여긴 축이 보니까 4개인 것 같아요. 4차원인 것 같아요. 4차원을 표명하려고 이제 한 것 같아요. 4차원에서 거리를 이제 그 4차원에서 이제 동그라미 그린다 이거죠. 동그라미 그러면 2차원에서는 얘가 가까워 보이지만 4차원이니까 가까운 놈이 얘들이었다 이거죠. 얘들. 가까운 놈, 그 놈들을 우리가 원한 이제 2차원이면 2차원, 3차원이면 3차원, 3차원을 여기는 2차원으로 이제 매핑해. 2차원에서 그 4차원의 거리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그 매핑을 해본다 이거죠. 그렇게 그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제 하는 그 과정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거다. 주변 리니어, 로컬리. 그러니까 요 영역의 것만 리니어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펼쳐보자 라고 한 거예요. 원리는 일단 이해하신 거죠. 이해하신 거면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LLE에서 요거는 주변을 몇 개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10개로 본 거예요. 10개. 주변에 좀 10개로 봤을 땐 이렇게 이제 펼쳐졌어요. 그 주변을 제가 이제 살짝씩 바꿔줬어요. 5개만 봐봐. 5개만 해서 펼쳐봐. 그럼 요 모양으로 펼쳐졌어요. 그러지 말고 20개를 봐볼래? 그럼 오히려 책에 나온 것보다 이제 요쪽은 압축되고 이쪽은 펼쳐진 걸로 보이죠. 주변을 50개로 본 거예요. 이제는 막 섞여버렸어요. 까만 점하고 이제 노란 점. 여기도 사실은 약간 섞이는 느낌이 좀 보이죠. 그 다음에 80개로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섞이는 것 같고 이제 100개로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원리냐. 이 원리를 기억하시는 게 저 수식을 기억하시는 것보다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원리를 보자면은 여기 이제 요 스위스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스위스로를 먼저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지우고 스위스로를 저희가 그림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우기, 드로잉 지우기, 지우고 스위스 롤 모양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스위스 롤은 여기 스위스 롤이 있잖아요. 아이고 리니어 커널이긴 한데 어쨌든 뭐 요걸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스위스 롤 3차원, 2차원으로 그린 거긴 하지만 3차원이라고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오리지널 스페이스. 요거요. 요거 3차원 보시면은 점을 이제 몇 개로 선택하느냐. 점을 조금만 선택하면 자기네 그 까만 점이면 까만 점끼리만 선택이 될 거예요. 5개 주변에. 근데 가까운 점 이제 100개 정도, 10개 정도로 늘리는 순간 뭐냐면 요 점하고 가까운 점이 또 어디가 생기냐면 요 밑에 녹색 점이 연두색이라 그래야 되는데 연두색 점이 선택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이면은 자기 그 까만색이면 까만색인가요? 까만색 점들만 이제 5개만 선택될 거예요. 한 100개로 늘리면 요 밑에 점, 요 밑에 녹색 점이 선택이 돼요. 그럼 녹색 점하고 까만 펼치는 순간 얘들이 옆에 있는 점으로 펼쳐져 버려요. 개수에 민감하다고 얘기한 거는 이 개수가 이 바로 옆에, 그러니까 요 간격, 스위스 롤의 간격을 넘어서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게 펼쳐지는 모양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LLE의 이제 그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그 몇 개를 선택하느냐라는 그게 이제 하나의 그거에 따라 이게 분리되는 게 펼쳐지는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가까운 이웃의 개수를 이 개수가 이 스위스 롤 같은 경우는 이거 경계를 넘어서서 선택하는 순간 막 섞인다. 이게 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될까봐 다른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거는 그 다음 장 그러니까 9장의 이제 클러스터링에서 그 다시 얘기할 얘기인데 DB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 DB 스캔이라고 보통 안 부르긴 한데 뭐 저는 그냥 DB 스캔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약자기 때문에 스캔이라고 부르는 거 웃기는 얘기죠. Density Based Spatially Clustering, 공간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그런 예인데 여기 요 예를 한번 보세요. 요거 이렇게 나눠진 거를 만약에 다음에 이제 뭐 K민주 할 텐데 K민주로 하면 이게 잘 안 나눠져요. 얘가 클러스터링 분집이라고 잘 안 나눠져요. 근데 덴시티 베이스로 하면은 얘들을 상당히 잘 나누거든요. 덴시티 베이스 원리는 뭐냐면은 어느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으면 주변에 미니멈 포인트라는 파라미터인데 이건 앞에서 그 점의 개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4개를 봐봐. 가장 가까운 4개를 봐. 4개를 봐서 이제 그 중에 빨간 놈이 맞느냐 여기서 할까요? 그냥 4개 주변에 4개를 봐서 네 주변에 이제 이걸 연두색이고 얘는 갈색인 건가요? 고동색이라 그러나요? 갈색이라는 거라. 네 주변에 갈색이 맞으면 넌 갈색이야. 그리고 주변에 주변에 점이 없으면은 여긴 경계야. 다른 클러스터야. 그러다가 요 점에 이제 있으면은 얘는 또 다른 놈이야. 나눠주는 거예요. 덴시티 베이스. 그래서 이 4개만 봐. 그럼 이렇게 4개만 보다가 얘는 이제 노이즈인 거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포인트는 노이즈인 거고 얘는 어느 클러스터에도 안 속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덴시티 베이스로 하면 얘랑 얘 클러스터가 잘 나눠져요. 근데 덴시티 베이스도 점의 개수를 1000개, 10,000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 클러스터가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 클러스터가 잘 나눠질 수도 있고 안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변을 참조하면서 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 개수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LLE도 주변에 몇 개를 보느냐를 선택을 해줌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많이 달라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전에 개수를 봐서 걔를 평면으로 만드는 거니까. 소스를 한번 볼까요? 심플해요. 사용하는 건 879쪽에 여기 879인가요? 여기에 900이네. 900.
제가 소스를 위에 뭐 좀 더 추가를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981페이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스위스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스위스롤을 이제 또 해놓고 요 클래스는 매니폴드라는 이제 패키지 안에 locally linear embedding이란 클래스로 있고요. 자, 2차원으로 이제 축소해줘.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10개를 봐서 해. 하고 그 LLE 그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LLE에 fit 트랜스폼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여주면은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끼만 봐봐.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는 그 넓이에 따라서 참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스위스 롤도 아까 얘기한 요 위쪽 그 롤 그 너머까지 봐버리면 이렇게 까만 거랑 이런 게 좀 섞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롤은 한 20개였던 건가?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20개도 좀 15개였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 게 뭐냐면 우리가 빨간색하고 그 까만색하고 빨간색을 알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요게 더 잘 나눠진 것 같아 그러는데 실상은 만약에 비주도 학습이라면은 타겟이 없다면은 어느 게 더 잘 나눠졌는지 그 예측하는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죠. 어쨌든 책에서는 5개로만 했는데 이 그 주변에 참조할 거를 개수를 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차원 축소되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까지 해서 이제 그 LLE 설명은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차원 축소를 하면서 이제 다른 차원 축소를 하면서 여기 예를 든 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놨죠. 그 랜덤 투영 하는 거랑 뭐 그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 하는 거랑 아이소맵이랑 TSN이랑 뭐 T 스토캐스틱 네이버 임베딩하고 LDA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책에서는 3가지 그림만 결과만 좀 스위스롤에 대한 걸 이제 그려놓고 있어요. MDA 해서 여기도 매니폴드 학습이니까 매니폴드 클래스에 있고 MDS 클래스에서 이제 변환시키고 리듀스 MDS라는 걸로 이제 넣고 그다음 아이소맵이라는 이제 그 매니폴드의 아이소맵 클래스의 타겟 컴포넌트 차원을 2차원으로 해서 이제 아이소맵 했고 TSN이도 이제 그 매니폴드 학습에서 TSN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여기 LDA도 이제 LDA 쓰는 것도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도 LDA 한 다음 했는데 LDA는 뭐 그림을 그리진 않았네요. 여기서 그림 그리진 않고 여기 TSN이랑 3개만 이제 그림 그렸고 근데 LDA까지 뭐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3가지 차원 축소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된다라는 걸 이제 해놓고 있고요. 이건 그냥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보여주면은 그림이 어디 가버렸냐. 책처럼 나옵니다. 예, 책처럼 나올 겁니다. 책처럼 나올 거고 여기서 뭐 알고리즘들이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런 거 뭐 좀 보시고요. 보시는 건 좋은데 이 3가지 차원 축소 방법 뭐해서 그 다양한 거 랜덤 다차원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한 2가지만 이제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딴 데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TSN이 하고 이제 LDA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TSN이 앞에 T는 T 뭐 스튜던트 T 할 때 그 T입니다. 스튜던트 T 그 통계에서 나오는 스튜던트 T 가우시안 말고 이제 그 샘플 개수가 작을 때 가우시안 같은 거 뭐 그 스튜던트 T에 그 디스트리뷰티드 스토캐스틱 네이버후드 임베딩
이게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는 이유는 요 TSNE가 다차원 샘플을 시각화할 때 많이 쓰여요. 시각화할 때. 요새는 뭐 UMAP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차원 그거를 시각화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선형 판별 분석은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 차원 축소가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그 얘기를 한 것 중에 LDA는 지도학습 차원 축소면서 지도학습적 차원 축소라서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TSN으로 하면은 그 그룹별로 좀 잘 나눠졌나요? 그룹별로 잘 나눠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TSN이 T 스토캐스틱 네이버 임베딩 요거는 여기 그 예를 들어 여기 심플하게 예를 든 게 이겁니다. 2차원에서 여기 이제 요 점들 간의 공간이 그 거리가 있잖아요. 점들의 공간, 그 거리. 요거를 이 차원 축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에 대해서 요 축에 대해서 투영을 해볼 수도 있고, 요 축에 대해서 투영할 수도 있고, 요 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투영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요쪽 축으로 투영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요때 이제 사실 투영할 때 정보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보를 덜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PCA를 하는 건데, PCA에서 컴포넌트, 근데 컴포넌트 개수도 이제 뭐 찾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런 가장 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PCA에서 뭐 몇 개까지 컴포넌트 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정보 시각화를 할 때 가장 정보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해봐. 뭐 그런 식의 명령을 한번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인데, 요 2차원에서 그 샘플 간의 거리를 가장 잘 유지하는 우리가 원하는 타겟 차원. 여기서는 1차원이 되겠죠. 1차원으로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줘봐. 근데 사실은 요게 가장 잘 유지했다는 건 아니고요. 가장 잘 유지했다는 건 아니고, 그 시도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요 샘플들을 여기 이제 보면 랜덤이라고 했죠. 랜덤하게 이제 일단은 위치를 지정해요.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의 이제 그 분포, 가우시안 거리 분포, 그거를 이제 뭐 어느 게 P라도 좋습니다. 어느 게 P라도 좋은데 한쪽을 정하고, 뭐 P에서 Q로 가는 것도 좋고 Q에서 P로 가는 것도 좋고, 여기에 이제 가우시안 분포하고 요 차원에서 가우시안 분포가 가장 잘 유지하도록, 그게 이제 가장 적어지도록 해봐. 그럼 여기서 가우시안 분포하고 여기서 거리의 가우시안 분포, 그거를 이제 뭐 그 P하고 Q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비교하는 거, 분포를 비교하는 거를 이제 요 KL 쿨백 라이블러, 두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쿨백 라이블러 분산이라 그래요. 두 가지 분포 차를 비교하는 거. 이 쿨백 라이블러 분산은 이제 그 머신러닝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뒤에 그 딥러닝에서도 이제 딥러닝에서도 그 이미지 트랜스퍼 아세요? 이미지 트랜스퍼? 이에 A가 빠졌네. 아이고, 글자 쓰지 말고 어쨌든 말로 이미지 트랜스퍼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이 있어요. 사진 있으면 이 사진을 고 스타일로 바꿔줘. 고 그림 스타일로 바꿔줘. 해바라기 그림 스타일로 바꿔줘. 뭐 고의 해바라기 그림, 맞아. 고의 이제 별이 빛나는 밤 스타리 나이트 스타일로 바꿔줘라는 걸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분포가 이제 두 개 분포가 비슷하게 만들어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할 때도 이제 풀백 라이블러 분석을 많이 쓰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고요. 여기서도 풀백 라이블러 분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차원에서 점 간의 거리, 요 점하고 요 점 거리, 요 점하고 요 점 거리, 요 점하고 요 점 거리, 뭐 이 점 간의 거리, 그다음 요 점하고 요 점 거리 계산이 들있다 많습니다. 많은 계산을 해서 그 분포가 이제 분포를 막 그려요. 분포를 그린 거랑 요 차원에서 이제 그 각 점 간의 거리 분포를 이제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요 그 계산의 그 분포가 가장 비슷하게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작게 해줘. 다시 말해서 요 분산 풀백 라이블러 분산을 최소화하게 해줘 하고 계산을 막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TSN입니다. 근데 TSN을 계산할 때 한 번에 딱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좀 차이가 있으면 살짝 바꿔나가요. 그래서 좀 그 경사각법식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계산할 때마다 100번 계산했을 때, 1000번 계산했을 때마다 모양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TSN이 어디 계산한 거 보면은, 몇 번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뭐 회전하기도 하고 뭐 모양도 바뀌는데 적당한 위치 점에서 이제 좀 멈춰서 이 모양을 하면은 이제 차원 축소된 정보를 그래도 제법 많이 유지한 차원 축소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TSN을 보통 2차원이나 3차원으로 해서 하면은 이런 형식의 이제 그 차원 축소한 모델이 있는데 여기는 스위스로울은 이게 좀 제법 잘 나온 것 같죠. 근데 엠니스트도 그래도 좀 괜찮은 듯해요. 근데 막 차원이 올라가면 어차피 막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데이터들이 스파스한 형태라서 패턴을 찾기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좀 특히나 이제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몇 차원을 엠베딩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 TF IDF한 그 결과 갖고 이제 요 TSN이 하면은 모양이 잘 안 나와요. 자기들끼리 좀 모양이 잘 안 보여져서 그 TF IDF한 그런 그 벡터는 딥러닝에서 이제 워드 임베딩 하는 거 있잖아요. 워드 임베딩 하는 형식으로 하면은 걔들 특성이 단어의 특성이 그래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드 임베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차원 축소의 방법으로 쓰시는 게 최근에는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 뭐 LLE나 뭐 이런 거 써서 뭐 이걸 배우는 이유는 그 머신러닝의 기초를 배우기 위한 거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런 매니폴드 학습도 딥러닝에서 하는 게 좋다. 좋다는 게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딥러닝을 하면 단점은 뭐죠? 오래 걸리. 오래 걸리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얘가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잘 몰라요. LLE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로직에 따라서 주변 몇 개의 점을 이제 해서 봐서 펼쳐진 거야라는 화이트 박스인데 딥러닝에서 나오는 그 임베딩 방법은 그 블랙박스인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 블랙박스를 좀 약간씩 우리가 밝히는 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 그레디언트나 뭐 근데 그레디언트도 뭐든 이제 뭐 그런 걸 해서 이제 하면은 좀 밝혀지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요까지 하면은 우리가 8장 얘기. 8장 후반이 좀 복잡한 얘기라서 재미없었죠? 재미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8장, LDL 얘기 안 했구나. 그게 이제 TSN이고, LDA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얘가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인데 이제 차원 축소로 뭐 얘기를 하는데, 지도학습의 뭐냐면 차원 축소할 때 여기 두 개의 군집을 한번 보세요. 얘를 사용시킬 때 이쪽 방향으로 사용시킬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사용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LDA는 이 클래스가 그 레이블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사용시키면 이게 구분을 잘 못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서 배드 프로젝션이고 이쪽 방향으로 사용시키면 요 그룹하고 요 그룹이 잘 나눠지네. 그래 너는 이 그룹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LDA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여기 얘가 하는 일은 두 개의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을 가장 멀리 떨어뜨리는 맥시마이징 하는데 컴포넌트 축 그러니까 요 클래스랑 요 클래스를 최대로 떨어뜨리는 축을 찾는 게 LDA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프로젝션을 이제 얻을 수가 있죠. 일단 컨셉 파악에만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LDA가 이제 요 LDA가 있고
리니어 디터미넌트 어널리시스, 그 선형 판별 분석, 뭐 그 LDA가 있고 다른 LDA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다른 의미. 그 레이턴트 뭐죠? 디리클레. 예, 그 잠재된 의미 분석 뭐 그런 게 있어서 그 저기 그 뭐죠? 저기 우리가 자연학습 뭐 할 때 뭐 하는 LDA가 있어갖고 그거랑 다른 거니까 LDA 약자들만 하다 보시면 막 헷갈려요. 어쨌든 이런 LDA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숙제로 8장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차원 축소에 대해서 좀 더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연습 문제들이 좋아요. 보니까. 누나님 좀 풀어주세요. 차원 축소 죄송합니다. 목적이 뭐냐? 단점이 뭐냐? 차원의 저주가 뭐냐? 그 다음에 축소하고 나서 원복할 수 있냐? 축소하고 나서 원복할 수 있나요? 상실되죠. 일부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버렸으면 그 버린 건 원복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비선형 그 차원 축소할 때 PCL 쓸 수 있냐? 그거 써보려는 게 커널 PC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랜덤 커널 언제 쓰느냐 뭐 그런 게 있고 차원 축소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할 수 있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요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원 축소 알고리즘은 연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차원 축소를 해서 뭐 하는 게 있냐? 이거는 고민해 보시고요. 숙제로 이제 한번. 근데 답은 뒤에 있습니다. 책 뒤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아 차원 축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왜 하는지도 알 수 있고 뭐 그런 거라서 차원 축소는 요까지 해서 하는데 차원 축소는 비선형의 대표적인 얘기긴 한데 그 차원 축소 알고리즘 중에는 선형도 비선형이란다. 저기 비지도 학습의 이제 대표적인 얘기긴 하면서도 이제 그 중에는 지도 학습으로 이제 그 차원 축소를 하는 것도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